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거지. 그래서 물가가 오르지.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이제 보면 그전에는 1,000원만 줘도 살 수 있는 걸 이제는 1,200원, 1,300원 줘야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저축을 해도 별다른 이득이 없지. 기껏 저축했는데 나중에 그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저축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는 더 적어지겠지. 그래서 맨 처음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뭘 말하냐? 바로 그리고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냥 regard는 뭐 언급하다, 간주하다 그거였잖아.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그건데 이건 아예 그냥 별도의 단어야. 별개의 단어. 뭐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언급합니다. 뭐와 관련된 어떤 한 사람의 투자에 대한 미래의 실질 가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뭐가?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어떤 한 사람의 투자의 미래의 실질 가치에 관한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다행히 뒤에 쉬워져. 이제 그 다음 여기 say는 말해라 하지 말고 그냥 가령 예를 들어 가령 한번 말해보자. 예를 들어 저는 은행 계좌에서 100달러를 잡았다. 당신이 은행 계좌에 100달러 한 13만원 정도를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떤 계좌인고 하면 첫째, has no fees. 수수료 없어. 예를 들어 뭐 돈 다른 데 송금하는데 수수료 같은 거 들지 않아. 또는 accrues no interest. 이번에는 자, 여기서는 이게 이거야, 이거. 그리고 이번에는 이자가 생기지도 않아. 그냥 100달러 넣어 놓으면 나중에 1년 후에도 그냥 100달러야. 그냥 말 그대로 이건 그냥 보관만 하는 통장이지 뭐. 보관만 하는. 그냥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만 하는 그런 100달러짜리 은행 통장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한번 말해보자. 자, 그래서 만약 거기에 만져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이거 나왔다. 이것도 소민 요 사이에 생략된 두 단어 뭐라고? 아까 할 때 소화할 때 했잖아. 네. 접속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그 사이에 무조건 주어비다. 그래서 if it is left니까 자동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if left라고 해야 돼. if living 하면 틀려. 만약 그 통장이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겨진다면 그러면 그 은행 당연히 항상 100달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가 1년 동안에 은행에서 그 은행에 그 돈을
간직하고 있다면 근데 그냥 꾸며줘. 어떤 1년이냐? 인플레이션이 100%야. 쉽게 말해서 물가가 더블로 올랐어. 모든 게 다 더블로 올랐어. 그 인플레이션이 100%인 그 1년 동안 그 은행에 그 돈을 그대로 보관, 유지, 간직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거 위치냐, 듀링 위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듀링 위치인지 어떻게 한다? 어떻게 알아? 관계 대명사 앞에 저렇게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선행사를 뒤에 넣어봐. 넣어봐 이렇게 이어를.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100%입니다. 그 해 동안 빠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어봐. 그러면 전치사가 이런 거 제일 만만한 거. 이거야. 하우스 뒤에 넣어봐. He lives house야? lives in house잖아. 그럼 여기는 in which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1년 사이에 물가가 배로 올랐어. 아까 신문 보니까 우루과이 최악의 가뭄 때문에 지금 그 식수원이 말라가지고 생수값이 5배로 뛰었대. 우루과이가 지금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생수 가격이 무려 5배로. 그러면 그 500ml 생수 하나에 보통 편의점에서 한 8,900원 정도 하지 아마? 야, 생수 한 병에 그러면 한 4,000원, 5,000원 하는 거야. 생수 한 병에. 야, 그런 거 보면 그래도 감사해. 우리나라는 최소한 물 걱정은 뭐 거의 안 하니까 보면.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100%인 그 기간 동안 그 1년 동안 은행에 그 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100달러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런데 자, only now. 자, 이제 만약 당신이 그것을 꺼내서 당신의 지갑 안에 100달러를 인출해가지고 당신의 지갑 속에 그것을 넣는다면 소민 네? 뭐가 떠올라? 네 글자. 그거. 잠깐만요. 이어 그래, 이어 동사. 중요한 게 뭐라고? 목적어가 사이 모면. 목적어가 목적어가 대명사면 네. 반드시 사이에 온다. 대명사가 아니면 상관없어. 사이에 오든 뒤에 오든 그 대명사가 중요한 거야. 저렇게 it, me, him, her, it, us, them 이럴 때. 자, 그러면 이제 통장에서 100달러 꺼내서 당신의 지갑에 넣었다면 당신은 당신은 당신이 1년 전에 그렇지. 묶어야 돼. 여기 100 빠졌어. 당신이 1년 전에 샀을 수 있을 이거 봐.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사실은 못했다 이 의미야. 왜냐? c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나오잖아. 과거 사실의 반대. 뭐뭐 할 수도 있었다. 사실은 안 했다 이거. 당신이 1년 전이라면 당신이 구입할 수도 있었던 상품의 이제는 절반만을 여러분은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물가가 더블로 올랐으니까. 100달러 가지고 빵 10개였는데 만약에 이제는 5개밖에 살 수가 없다. 돈의 가치가 팍 떨어진 거지. 즉 달리 말해 만약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너가 돈을
이자의 양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솔직히 요새 은행 이자 거의 형편없잖아 보면. 뭐 은행 이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억을 은행에 맡겼어. 그러면 1년 후에 이자, 요즘 이자 뭐 2%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거의. 근데 그 2%에서도 또 그 16% 세금 때 그 이자에서 또 16%는 또 세금이야.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은행에 돈 맡겨서 이자는 좀 미미해. 근데 만약에 요즘 은행 이자가 2%야. 근데 물가가 2% 이상 오르면 돈을 맡긴 보람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면 당신이 벌게 되는 그런 이자의 양보다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너의 투자의 힘, 무슨 힘? 당신의 투자의 구매력, 구매력을 감소할 수 감소시킬 것입니다. 4번은 빼고, 그것이 삐리리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야? 우리가 명목의 가치와 진짜 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 nominal value, 이 명목상인데 말이 어려우면 액면상에,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만약에 100달러, 그게 명목 가치야. 100달러라고 하는 가치, 그거랑 실제 가치, 이 100달러로 할 수 있는 실제적 가치, 이 두 개 사이를, 예를 들어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지금 물가가 뭐 장난이 아니야 보면. 거기는 자고 나면 물가가 끝없이 오른대. 그런 데는 명목 가치가 형편없는 거지. 그 나라 화폐는 거의 휴지와 진배 없지. 정말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자기 나라 화폐 가지고 그냥 저기 무슨 창문 그 구멍 뚫린데 그런 거 떼우는 용도나 벽지나 이런 걸로 쓴대. 정말로 가치가 없으니까. 거의 보면 진짜 무슨 빵 한 덩어리 사는데 뭐 자기 나라 돈 한 푸대를 들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 너희들이 롯데리아 가서 아니 맘스터치 가서 햄버거 하나 먹는데 햄버거 한 세트가 80만 원이야.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있냐 이게? 거의 돈 세다가 진짜 돈 세다가 잠들겠네 정말. 그러니까 그 80만 원이 명목 가치고 이걸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가치, 그게 실질 가치. 이 두 개 사이를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 또 반대로 돈이 너무 없으면 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지.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참 경제는 늘 문제야. 여기 보면 2, 3, 36번은 여기에 지금 가끔 독해하다 보면 이 리셉터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돼. 이게 수용체인데 수용체하면 잘 감이 없으면 그냥 감각기관 그러면 돼. 감각기관. 감각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눈은 당연히 리셉터야. 왜?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귀도 수용체야. 청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입도 수용체야. 그치? 맛을 느끼니까. 우리의 피부도 수용체야. 뭐 차가움, 시원함, 또 아픔 같은 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피부도 수용체야. 이런 게 다 리셉터야. 어떤 감각을 느끼고 감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리셉터야. 너 안재우 이 새끼야. 너 어디까지 할래? 너 진짜. 휴대폰 깨끗하고. 그럼 맨 처음에 이번에는 수용체 중에 터치 리셉터야. 그러니까 촉감 수용체. 촉감 수용체는 거의 우리 몸 전체에 있지 않냐? 전체에 거의 다 느끼잖아. 거의. 물론
좀 예민한 데가 있고 뭐 엉덩이 같은 데는 조금 둔한가? 그런 데는 조금 그다음에 뭐 이 두피 같은 데도 약간 둔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뾰족한 걸로 똑같은 힘으로 찔러도 굉장히 아픔을 크게 느끼는 곳이 있고 엉덩이 같은 데는 좀 찔러도 여기는 그냥 뭐 건드리고 있네 이러지. 근데 만약에 이 힘을 가지고 만약에 볼을 찔러봐. 오우, 그리고 아마 비명을 지를 거야. 아무튼 촉감 수용체는 해보시면 네. 하십시오. 촉감 수용체는 몸의 모든 몸 전체에 퍼져 있다. 이것도 spread. 과거 분사 수동태야. 이것도 촉감 수용체는 온몸 전체에 퍼져 있지만 그들은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고르게 균등하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대부분의 수용체는 손가락 끝, 그 다음에 혀, 그리고 입술 이런 데서 보통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C. 예를 들어 너의 손가락에 당신의 손가락들 각각의 끝에 손가락 끝에 수용 얼마 5천 5천 개의 separate 분리된 따로 떨어져 있는 촉감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굉장히 촉감 같은 거를 잘 느끼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을 가지고 이렇게 더듬으면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이렇게 뭔지를 이렇게 좀만 이렇게 더듬으면 이거 키보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느껴봐 이렇게 그러면 잘 못 느껴. 같은 사물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촉감 수용체가 굉장히 많은 거야. 여기에는. 자, 그런데 그 다음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는 머치, 바, 스틸, 리브, 얼락, 강조 훨씬 더 적은 여기 빠진 거지. 훨씬 더 적은 따로 떨어진 촉감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예를 들어 your back 너의 등 당신의 등에 있는 피부에는 촉감 수용체가 2인치만큼 apart 떨어져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2인치면 1인치가 약 2.54cm니까 2인치면 대충 5cm야. 촉감 수용체가 여기 하나 있으면 5cm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 정도야. 근데 이 손가락 끝에는 무려 5,000개나 있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은 굉장히 예민하고 등 쪽은 굉장히 둔하고 이거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테스트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등을 하나, 둘 또는 세 손가락으로 찌르게 해보세요. 시켜라. 사역동사. 그래서 뒤에 원형. 여러분의 등을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한번 등을 찌르게 시킨 다음에 그리고
추측해 보려고 시도해 보아라. 지금 네가 나의 등을 한 손가락으로 쿡 했는지 두 손가락, 세 손가락인지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아라. 그래서 만약 손가락들이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두 개.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찔러. 그러면 이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아리까리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것이 단지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등에는 촉감 수용체가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엔 만약 그 손가락들이 그 손가락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만약에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이렇게 찔렀어요.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손가락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내 등 세 손가락으로 찔렀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너의 손등에 이번에는 손등에다가 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하는 거야. 만약에 나 안 보고 있을게. 한번 찔러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똑같은 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with your eye closed 눈을 쏟에 붙어 있으면 뭐 하기 위하여? 너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당신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 그 사람이 당신의 손등에 똑같은 것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뭐뭐 할 때조차 손가락들이 한 개 가까이. 그렇지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해도 두 개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다. 왜? 여기는 촉감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촉감 수용체는 온 몸에 있긴 하지만 촉감 수용체가 온 몸에 고르게 퍼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뭐 손가락 끝이나 혀나 입술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는데 뭐 등 같은 뭐 이런 데는 비교적 촉감 수용체가 적게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에 37이니? 네. 하나 더요? 갈 길이 뭐라? 네? 37. 자, 이거 되게 웃긴데, 키보드에 이 자판 배열 있잖아. 자판 배열. 이거는 사실 명확한 논리적 규칙은 없지. 뭐, 이게 A, B, C, D, E, F 순서 아니잖아.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배치된 그 이유가 뭐야?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빠르게 타이핑을 막기 위해서 자판을 이렇게 배열한 거야. 왜냐하면 이거 옛날 초창기 타자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자판을 만약에 땅 누르면 여기 보이지? 하나 요 하나 있는 얘가 이렇게 팔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땅 때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끼면 얘가 이렇게 땅 때리면서 이게 잉크 묻어 있는 얘가 땅 때리면서 이 종이에 글자가 땅 찍히는 거야. 이게 옛날 초창기 기계식 타자기야. 근데 만약에 여러 키를 동시에 눌러버리면 여기에 있는 게 동시에 하겠지. 동시에 가면 원래는 하나가 땅 때리고 나오면 그 다음 게 땅 때려야 되는데 동시에 들어가면 엉켜버린다고. 이게 막 이 안에서 막 엉켜. 선생님은 군대에서 이걸 잠깐 써봤는데 6개월 정도 이거 쓰다 보니까 그지어 이제 그 군대에 컴퓨터라는 게 보급이 됐어. 처음에는 이걸로 했었어. 처음에는.
가지고 여러 개를 막 예를 들어서 막 두 손을 이용해 가지고 막 한 10개를 확 눌러버리면 이 안에서 막 서로 엉켜가지고 막 그러면 얘를 맨 밖에 있는 애부터 하나씩 손으로 이렇게 빼내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치면 이래. 그래서 너무 빨리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판 배열을 이렇게 한 거야. 참 아이러니하게. 근데 지금은 아무리 빨리 타이핑을 해도 다 키보드가 인식하잖아. 근데 지금도 예전에 그 불편한 자판 배열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래서 알파벳에 E 같은 게 제일로 많이 쓰는 스펠링이잖아. 그러면 이 E를 가장 센터에 놨어야지. 가장 많이 쓰니까. 가장 많이. 그리고 A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 영어에. 근데 A를 여기다 놨잖아. 보통 이 A는 새끼손가락으로 치지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약한, 일부러 엿다가 놓은 거야. 엿다가. 만약에 이때 엿다가 놓으면 가장 힘센 이 가운데 손가락이나 검지나 이런 걸로 누르면 이런 걸로 더 빨리 칠까봐. 오히려 너무 빠른 타이핑을 방해하기 위한 자판 배열이야.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다. 왜? 지금 와서 자판 배열을 바꾸면 대혼란이 오겠지. 이제 겨우 자판 다 외워가지고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휙 바꿔봐. 그럼 사람 바보 되지. 그다음부터는 다 자판 보면서 독수리 타법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게 제일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우측 통행, 그게 좌측 통행보다 100%더 좋아서 우측 통행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한 가지 네트워크 시장, 한 가지 네트워크 시장의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뭐냐?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쿼티 키보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쿼티 키보드의 한 유명한 사례는 한 가지 유명한 사례는 쿼티 키보드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쿼티 키보드입니다. 처음에 B부터 보시면 B부터 B. 여러분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 특정한 여러 키들의 configuration, 여러 키들의 배열이 레터는 편지 말고 글자들의 이 awkward placement, 이 awkward 위에 있냐? 어색한, 이 어색한 하나하나 글자들의 배열을 가진 이 특정한 키의 배열이 왜 이게 스탠다드 기준, 표준이 되었는지 여러분은 궁금해 할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다가 E를 놓고, 왜 여기다가 S를 놓고, 왜 여기다가 Y를 놨을까? 이거를 여러분은 궁금해 할지도 모릅니다. 자, 왜 그러냐? 19세기에 쿼티 키보드가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피지컬은 신체 아니야. 물리적인,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키를 가진 매뉴얼 타이프라이터, 매뉴얼 수동 타자기의 시대에, 바로 이거 수동 타자기의 시대에, 정말로 물리적인 키를 가진 수동 타자기의 시대에 19세기에 쿼티 키보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판은 디자인되었습니다. 설계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뭐야?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키들, 그러니까 많이 쓰는 키들. 예를 들어 E나 O 같은 거, 좀 영어 단어에 많이 쓰이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X나 Z 같은 거는 별로 많이 안 쓰이지요. 근데 E나 O 같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이, 이거 중요해, 분리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자판이 설계되었습니다. E나 O를 붙여놓지 않은 거야. E는 여기에 있고 O는 여기에 있잖아. 고로 E는 왼손으로 쳐야 되고 O는 오른손으로 쳐야 돼. 이걸 붙여놓지 않은 거야. 만약에 E와 O를 붙여놨으면 뭐 예를 들어서 E, O 금방 맞힐 거 아니야. 한 손으로 이렇게 따다다다. 근데 이거를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이거를 왜? 뭐뭐 하기 위하여. prevent A from ing. 그것들이 from jamming. 움직이지 않고 막 뒤죽박죽 엉키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 중요해.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야. 예를 들어 이거와 같아. keep the door opened. 아우 날이 덥다. keep the door opened. 문 좀 열어놔. 이것도 문이 열린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keep keys separated. 이 구조야. separating 하면 틀려. 그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들이 그것들이 서로 엉키는 걸 막기 위해서 분리되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자판이 설계되었습니다. by the time. 이것도 중요한 거. 그래서 이번에는 electronic 전자 타이핑의 기술이 진화 발전했을 때쯤 더 이상 이제 기계식 타자기 안 쓰고 이제 전자 타자기, 더 나아가서 컴퓨터가 발전했을 때쯤, 그때쯤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수백만의 쿼티 타자기에서 타이핑하는 걸 이미 다 배운 거야. 전자 타이핑의 기술이 발전한 건 과거, 수백만 사람들이 이미 이 자판에 적응이 된 건 더 전이잖아. 그래서 대과거, had pp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미 적응이 되고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이제 그만큼 그 선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쿼티 키보드를 좀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replace, 교체하는 건 둘 다 비싸기도 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to coordinate. 조정하기에 값비싸기도 하고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엄청난 비용과 또 아마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야겠지. 아니 기껏 적응했더만 또 왜 또 바꾼대 이걸 막. 마치 그거와 같아. 예전에는 자전거의 뒷바퀴 브레이크가 왼쪽이었어. 뒷바퀴 브레이크가. 근데 어느 멍청한 그 교통부 장관이 자전거 박람회에 가더니, 아니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 잡이고 오른손 힘이 더 세고 자전거 탈 때 보통 뒷바퀴를 많이 잡잖아. 브레이크를. 앞바퀴를 확 잡으면 자전거가 휙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보통 뒷바퀴를 잡잖아. 그리고 오른손이 힘센 손으로 뒷바퀴를 많이 하면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모든 자전거의 뒷바퀴 브레이크를 오른손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자전거 카페에서 그 장관 욕을 엄청 먹었어. 이미 다 숙달됐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손 가다가 멈춰야지 왼손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신제품 자전거는 이게 앞바퀴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래고 막 그랬어. 물론 이제 한두 달 타다 보면 적응은 되는데 이미 그동안 해왔던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해왔던 거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조정하기에 힘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글자들의 배치, 그것은 그냥 그 옛날에 구식의 쿼티 그 상태로 남아있다. 오늘날의 영어를 사용하는 키보드에서는 지금도 다 이 쿼티 키보드, 휴대폰도 이 배열이고, 컴퓨터도 이 배열이고, 태블릿도 이 배열이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흥미로운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역사가 중요하다. 꼭 그게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